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이야기 나눌 주제는 일본 도쿄 부동산 시장입니다. 특히 예전부터 있었던 신축 불패 공식, 이게 좀 흔들리고 있다는 아주 흥미로운 소식인데요. 네, 맞습니다. 오늘은 글로벌 PMC 김용남 대표님의 칼럼 분석을 바탕으로 이 현상에 대해 좀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네, 김용남 대표님 분석을 보면 도쿄에서 신축 콘도 공급이 눈에 띄게 줄면서 그 빈자리를 리모델링 아파트가 빠르게 채우고 있다는 건데요. 그 배경과 의미, 오늘 자세히 한번 보시죠. 특히 요즘 엔저 때문에 일본 부동산 관심 가지시는 한국 투자자분들 정말 많으실 텐데요. 그렇죠. 오늘 이야기가 도쿄 시장을 이해하시는 데 좋은 정보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흥미로운 변화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네, 먼저 그 도쿄 23구 신축 콘도 공급량이 작년에 8,275세대, 이게 전년보다 30% 넘게 줄었다는 거잖아요. 김 대표님 팔럼에도 인용된 니케이 아시아 보도를 보니까 1973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라고 하더라고요. 이건 뭐 정말 공급 절벽인데요. 네, 심각한 수준이죠. 김 대표님도 칼럼에서 지적하셨지만 원인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공급할 땅 자체가 부족하고 자재비, 인건비는 계속 오르고 결정적으로 일할 사람도 부족하고 이른바 삼중고라고 하죠. 삼중고. 네. 이게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집을 사려는 수요는 여전하니까 자연스럽게 다른 쪽으로 눈을 돌리게 되는 거죠. 실제로 작년 4분기 보면 지은 지 15년 안 된 리모델링 아파트 거래량이 한 20%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신축이 없어서 생긴 대체제 그 이상이라는 말씀이신가요? 바로 그 점입니다. 김 대표님 분석처럼 지금 같은 공급 제약 환경에서는 리모델링 시장이 그냥 대안이 아니라 그 자체로 하나의 독립적인 투자 영역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좀 필연적인 흐름이라는 거죠. 이 리모델링 아파트들이 단순히 고친 집 수준이 아니라 신축급 가치를 인정받는다는 점. 이것도 김영남 대표님 칼럼에서 아주 흥미롭게 봤습니다. 고급 마감재 쓰고 설계도 요즘 스타일로 바꾸고 그런다는 건데 실제로 가격으로도 나타나나요? 네, 아주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올해 4월 기준으로 도쿄 23구 리모델링 아파트 평균 가격이 4,451만 엔. 이게 작년보다 28.3%나 오른 역대 최고치예요. 우와, 28%요? 네. 심지어 도쿄 중심 6개 구에서는 70제곱미터 기준으로 1억 엔, 우리 돈으로 한 9억 원 넘는 경우도 이제 드물지 않고요. 보통 리모델링 안 한 비싼 연식 아파트보다 20%에서 많게는 45%까지도 비싸게 거래가 됩니다. 45% 프리미엄이면 정말 대단한데요? 아까 김 대표님 칼럼 사례처럼 미나토구에서 주방 하나 고급으로 바꿨는데 주변 일반 아파트보다 12%나 비싸게 팔렸다는 걸 보면 확실히 전략적인 리모델링이 가치를 만드는군요. 그렇죠. 품질 개선 효과에다가 신축이 귀해지니까 희소성이 부각되고 그러면서도 또 완전 신축보다는 가격 접근성이 좋다는 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프리미엄을 만드는 겁니다. 김용남 대표님이 말씀하신 가치 상승 전략이 시장에서 먹히고 있는 거죠. 이런 시장을 주로 움직이는 건 아무래도 자금력이 있는 외국인 투자자들이나 또 소득 수준이 높은 일본 내국인들입니다. 특히 준공 15년 전후에 좀 고급 아파트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요.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일본 부동산 소유권이 자유롭다는 정도 있지만 결정적으로 지금 엔저 현상이 엄청난 메리트죠. 엔저 효과. 이거 정말 크겠네요. 김 대표님 칼럼에서도 특히 한국 투자자 관점을 강조하셨었죠. 근데 단순히 싸서만이 아니라 품질 대비 가격, 그러니까 가성비 매력도 크다는 뜻이군요. 신축은 너무 비싸고 오래된 건 좀 아쉽고 그 딱 중간 지점을 잘 공략하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신축급 품질을 상대적으로 괜찮은 가격에 살 수 있다는 게 핵심이죠. 여기에 일본 정부가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려고 하는 분위기도 있고요. 이런 투자자들은 보통 내부 설계를 좀 더 현대적으로 바꾸거나 스마트홈 기능을 넣어서 고소득 임차인을 구하거나 해외 부유층의 세컨드홈 수요를 노리는 전략을 많이 씁니다. 김용남 대표님 칼럼을 보면 이게 그냥 집주인이 알아서 고치는 수준이 아니라 시장 자체가 상당히 전문화되고 있다는 점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예를 들어 스타미카 홀딩스나 인텔렉스 같은 회사들은 아예 전문적으로 15년에서 25년 정도 된 아파트를 사들여서 평균 한 117일 만에 싹 리모델링해서 다시 파는 그런 사업 모델을 가지고 있어요. 117일이면 거의 시스템화 됐다고 봐야죠. 미쓰비시 에스테이트 같은 아주 큰 부동산 개발 회사들도 이 시장에 뛰어들고 또 카오카모 같은 플랫폼은
젊은 층의 디자인 취향을 공략하고 시장 참여자들이 굉장히 다양해지면서 질적으로도 성장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바로 그 부분이 리모델링 시장이 이제 상당히 성숙해졌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죠. 김 대표님도 이 전문화, 체계화 부분을 중요하게 보시는 것 같고요. 하지만 늘 그렇듯이 투자는 신중해야 합니다. 모든 리모델링 아파트가 다 좋은 투자처는 아니거든요. 핵심은 고쳐진 집이 아니라 잘 고쳐진 집을 찾는 안목입니다. 아, 잘 고쳐진 집. 네. 그러려면 당연히 현장 확인, 실사가 필수적인데요. 건물의 내진 기준은 충족하는지, 관리비나 수선 적립금은 잘 쌓여 있는지, 복도나 엘리베이터 같은 공용 부분 상태는 어떤지, 그리고 리모델링 자체의 설계나 마감 수준은 어떤지 이런 걸 꼼꼼하게 다 따져봐야 합니다. 특히 한국 투자자 입장에서는 언어 문제도 있고 또 문화적인 차이도 있어서 이런 실사 과정이 좀 더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김 대표님 컬럼에서도 그런 맥락에서 신중한 접근을 이야기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정책 리스크 같은 것도 생각해야겠죠. 네, 물론입니다. 예를 들어 도쿄 치요다구에서 신축 아파트는 5년간 재판매를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는데 사실 이런 규제가 오히려 리모델링 아파트의 매력을 더 높일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언제든 예상치 못한 규제가 생길 가능성은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네, 오늘 글로벌 PMC 김용남 대표님의 분석을 토대로 도쿄 부동산 시장의 아주 중요한 변화의 흐름, 그러니까 신축 중심에서 리모델링으로 무게중심이 옮겨가는 현상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공급 제약이라는 현실과 가치 상승 전략에 맞물린 결과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특히 한국 투자자분들께는 엔저라는 좋은 기회 속에서 신축보다는 저렴하면서도 품질 개선을 통해 프리미엄까지 기대할 수 있는 이 리모델링 시장이 상당히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속 강조했지만 잘 고쳐진 집을 고르는 철저한 실사가 성공 투자의 핵심이라는 점 꼭 기억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어쩌면 이런 흐름이 도쿄만의 이야기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 말씀도 의미심장하네요. 신축 공급이 점점 어려워지는 시대에 기존 자산의 가치를 새롭게 발견하려는 움직임. 과연 이게 다른 도시나 혹은 아예 다른 종류의 자산 시장으로도 퍼져나갈 수 있을까요? 오늘 여러분께서 주목하신 리모델링이라는 이름의 새 집, 그 가능성에 대해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